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하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오늘 나 괜찮은데, 오늘 나 머리가 좀 잘 된 것 같은데, 나 예쁜 것 같아. 나 생각보다 멋진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혹시 거울앱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뭔가 거울앱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어플을 깔아서 얼굴을 비춰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대요. 남이 나를 보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 깜짝깜짝 놀란대. 나 이렇게 생겼어? 나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악명 높은 앱이 있다던데. 자, 어쨌든 우리는 거울에 얼굴을 비춰봅니다. 오늘 그 거울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핵심. 여러 가지 거울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거울면 모양에 따라서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을 구별하거든요. 우선 평면 거울은 말 그대로 거울면의 모양이 평평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습을 비춰보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바로 이 평면 거울이고요. 이 벽에다가 이 평면 거울을 되게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벽에 거울을 설치하면 되게 넓어 보여요. 우리 선생님 집도요. 신발장에 문이 3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길쭉하게 해서 거울로 완전히 해 놨어. 그랬더니 좀 넓어 보이는 것 같더라. 뭔가 개방된 느낌이에요. 뻥 뚫린 느낌. 공간이 하나 더 있는. 왜? 그대로 비쳐 보이니까 거기도 우리 집 같은 느낌. 자, 이렇게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평면 거울이 우리를 가장 많이 비춰보는 거울이라 했죠. 똑같이 보여요. 근데 아니 왜 옷가게에서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신발 가게에서 신발 사면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죠. 조금씩 달라 보이는 거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자 거울빨. 그리고요. 그런 옷이나 이런 걸 파는 매장에서는 조명도 되게 예쁘게 하고 최대한 예뻐 보일 수 있게 많은 걸 꾸며 놓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물건은 사는 거야. 아셨죠? 다음 볼록 거울을 보시면 거울면의 가운데가 볼록해요. 센 배가 턱 튀어나온 것처럼 나 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볼록 거울은 넓은 범위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기를 설치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목을 가다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골목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서로 오는 차량이 서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너무 세게 달리면 위험하죠. 그래서 그 벽에다가 동그란 거울을, 볼록 거울을 설치를 하게 되면 서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거울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량 하부 검색, 그러니까 차 밑에다가 그 거울을 넣어서 이렇게 비춰보면서 밑에를 검색을 하거나 방범용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방범용이 뭔 소리지? 여러분들 작은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천장에 거울이 되게 많이 있는 걸 볼 거예요. 특히나 볼록 거울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카운터에서도 넓은 범위를 다 볼 수가 있죠. 혹시 모를 도난 사고를 대비할 수가 있어요. 다음 오목 거울. 오목 거울은 거울면의 가운데가 오목합니다. 말 그대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크게 확대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치과용 거울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세요. 이렇게 비춰볼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빛을 모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전등, 자동차 전조등. 전조등이 뭐지? 여러분들 자동차 라이트라고 하는 거 불 켜지는 부분 있죠. 앞에 비춰주는 거기에 활용이 되고요. 태양열 조리기에 이용을 합니다. 빛을 모아서 한 부분으로 저 멀리까지 비춰주는 능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목 거울을 이런 데 활용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 마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핵심. 빛의 반사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평면 거울에 의해서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 상을 확인해 볼 건데 그러려면 빛의 반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빛이 진행하다가 물체에 부딪혀서 진행 방향이 바뀌어 나가는 현상을 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나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반사
야, 이 바보야. 그럼 반사, 반사의 반사, 반사의 반사의 반사 막 이런 놀이 많이 했었는데 유치찬란한 놀이를 했었는데 어쨌든 반사가 그거야. 우리가 빛의 직진 뭘 배웠었죠? 빛의 직진은 그래, 빛의 직진은 한 물질 내에서 곱게 나아가는 성질이 직진이라고 그랬죠? 반사는요, 그렇게 곱게 나가다가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에요. 진행 방향이 바뀌는데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반사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정리를 하려면 법선, 입사광선, 반사광선, 입사각, 반사각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용어 정리합니다. 법선이라고 하는 건 반사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세워놓은 선을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림의 법선 찾아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입사각은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하는데 입사광선은 뭔데요? 들어오는 광선이에요. 거울면으로 입사되는 광선의 표시가 된 게 바로 입사광선이고 그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 입사각. 그리고 반사광선은 반사되어 나가는 광선을 화살표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게 반사광선이고 그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 반사각이에요. 이때 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무조건 반드시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반사의 법칙이고요. 당연히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지게 되겠죠. 오케이. 자, 요걸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반사 법칙에 따라서 거울에 상이 비추는 기본적인 이유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물체는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물체가 있고 울퉁불퉁한 거친 표면을 가진 물체가 있습니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표면에서 빛이 나란하게 입사를 하게 되면 반사하는 빛도 법선이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입사각이 같아지니까 반사각이 모두 같아서 결국은 한 방향으로 나란하게 반사되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에 얼굴을 비춰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울퉁불퉁한 거친 표면을 가진 물체를 생각해 볼게요. 종이가 대표적인 예거든요. 똑같이 나란하게 빛이 입사를 하더라도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반사되는 면 자체가 울퉁불퉁해서 법선이 사방팔방으로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반사된 광선은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한쪽으로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빛이 제대로 모이지 않아서 어떤 물체를 비춰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종이면에 비춰볼 수 없는 원리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표면이 매끄럽든 거칠든 반사 법칙은 항상 따른다는 거 잊지 말 것. 자, 빛의 반사 확인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핵심.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평면 거울에 의한 상만 확인해 볼게요. 상이라고 하는 건 거울을 통해서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때 거울 속에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지. 명칭을 정해놓은 거고요. 이때 상의 크기는 우리 무슨 거울로 본다고? 평면 거울 잊지 마세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돼. 평면 거울 우리가 늘 보는 거울을 생각해보면 상의 크기는 실제 물체의 크기와 같습니다. 어머, 이 거울은 왜 이렇게 뚱뚱해 보여? 아니야. 그렇게 보이는 거에 뚱뚱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그런 거야.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실제 크기와 똑같이 보여요. 모양은 좌우만 바뀌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오른손 들고 안녕 하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들고 나에게 안녕 하고 인사를 하죠.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거울로 요거 잊지 마시고 상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거울에서 내가 1m 떨어져서 거울을 보고 있으면 거울 속에 나도 1m 떨어진 곳에서 나를 보며 웃고 있을 거예요.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거울에서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와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평면 거울에서 상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평면 거울 앞에 놓여있는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반사가 돼요. 그러면 그 빛이 반사되는 반사광선의 연장선을 쭉 뒤쪽으로 거울 뒤쪽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그어보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 점에 물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평면 거울 뒤쪽의 물체와 같은 크기의 좌우가 바뀐 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좌우가 바뀐. 오케이? 요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평면 거울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신 거울, 잔망경, 자동차의 후방 거울 등을 활용을 해서 본다는 거 알아두시면 더 좋겠고, 한 가지 질문으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을 보기 위해서는 평면 거울의 크기가 얼만큼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 집에 전신 거울이 없으면 되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서 거울, 왜 선생님 신발장에 있다고 그랬죠? 내 몸을 다 볼 때 신발장까지 꼭 가야 돼. 아, 귀찮아. 근데 어쨌든 이런 전신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키에 2분의 1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내 키의 2분의 1 정도의 거울이 필요하고요. 물론 2분의 1 정도라고 하더라도 높이가 너무 높이 있거나 높이가 너무 낮거나 하면 전신을 비춰보기는 어려워요. 딱 내 눈높이 위치에서 거울이 제대로 있어줘야 내 전신을 비춰볼 수가 있어요. 얼만큼 크기? 2분의 1 크기. 만약에 여러분 키가 160cm라면 최소한 80cm의 길이를 가지는 거울을 가져야 전신을 비춰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내가 거울로 어떤 물체나 글자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지? 물체의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물체의 좌우가 바뀌어 보여서 실제 크기랑은 같은데 좌우만 반대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봤을 때는 왼쪽이 볼록한 물체에 거울로 보면 오른쪽이 볼록하게 보일 거예요. 이거 과학이라는 글자를 거울로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라는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좌우를 바꿔서 한번 써보는 연습해보세요.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죠. 중요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거울, 평면 거울로 물체를 봤을 때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까지 오늘의 핵심 정리 이야기해봤어요. 뭐가 중요한지 감 잡으셨는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우선 여러 가지 거울,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정리했습니다. 형태 잘 기억하시고 언제 사용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빛의 반사. 빛이 진행하다가 물체에 부딪혀서 진행 방향이 바뀌어 나가는 현상을 빛의 반사라고 하는데, 이때 빛의 반사 법칙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쌤이 얘기했죠. 빛이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무조건 항상 같아요. 자, 매끄러운 표면에서의 반사, 거친 표면에서의 반사 정리를 하면서 매끈한 표면에서 이렇게 반사돼서 한쪽 방향으로 나란히 반사되어 나오기 때문에 얼굴을 비춰볼 수 있구나. 그런데 거친 표면에서는 못 비춰보네 사방으로 반사돼서, 하지만 그때도 반사 법칙은 성립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물체의 크기는 같은데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잊지 마세요 라고 했었죠. 좌우가 바뀌어 보이고 상까지의 거리는 거울에서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와 같다는 것도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뭔지 다 한 번씩 다시 짚어드렸어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볼록 거울, 오목 거울 확인할 거니까 오늘 내용 잘 기억해서 찾아오도록 하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